예, 유석엽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제대로 수습도 되기 전에 또 돌고래 낚시여선이 침몰해서 사망 10명, 실종자 8명으로 추정되는 또 대형 참사가 터진 점에 대해서 매우 참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돌고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까 배상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좀 내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미수습자 배상 신청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미수습자도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에 정해진 대로 시행 후 6개월, 그러니까 2015년 9월 28일, 이달 9월 28일까지 배상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수습자 9분 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아직 확인을 최종하기 전에 사망을 스스로 확정을 하고 이 배상금을 신청하는 것은 도저히 허락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배상금 신청을 좀 미뤘으면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거든요. 또 규정을 보아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런 마음, 그 안타까움을 충분히 정부에서 헤아려서 이분들보다 우선 이 9월 28일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뭐 강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압박을 하지 마시고, 선체 인양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선체 인양이라도 확인을 해서 확인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 피해구제특별법 제10조에 그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뭐 예.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는 배보상 신청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미수습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법률 자문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수습자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신청 기간 내에 그 신청은 하도록 하되 배상 심의를 할 때 그 처리 절차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시스템을 간편하게 그게 작성하고, 지금 해수부의 예. 입장이라는 막 걸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애교리에서도 그때 서면 질의를 했더니 예. 해수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신청 자체를 좀 보류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를. 예, 뭐 방금 존경하는 예. 유성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예. 그걸 신청을 강요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말이죠, 지금 그 돌고래 사건 이후에 낚시여선 관리대책, 개선대책안을 지금 내놓으셨는데, 입출항 관리 문제라든지 기준 강화 문제라든지 또 안전의식 문제를 내놨는데, 지난번에 그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안 했습니까? 낚시 여선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낚시 여선이 그 낚시객들을 여객으로 해서 그 운송하는 그런 선박으로 분류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객선으로 포섭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게 이런 거 맞는데, 아니에요. 세월호 지금 참사가 다르게 터진 이후에 여객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입출항, 승선 이런 뭐 여러 가지 신분 확인 이런 절차들을 도입을 했는데, 지금 낚시 여선은 사각지대로 지금 빠졌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낚시 여선이 이게 그 어선이 낚시를 하는 그런 거로 처음에 상정을 해서 법을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낚시객들을 여객으로 해서 운송하는 그런 낚시 여객선으로 운영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여객선으로 보고, 아까 우리 해수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했다. 괜히 그 시행령 가지고 실갱이원이라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을 놓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종류가 좀 다르게 본 상태에서 법이 별도로 단일법이 낚시어선법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정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어떻든 해수부에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시행령 가지고 그냥 다툼하고 밀고 당기고 이러느라고 이런 좀 작은 것 같지만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요 하고, 또 이 출항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은 출항 전 신분 확인 절차만 들어있는데 배 자체가 나가는 문제도 뭔가 기준을 세워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르신 말씀이고요. 승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난번에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이렇게 그 낚시 여객을 실어 나르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문제. 그러면 선박의 가망성이 확보가 되고 또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도입을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행 책임도 업자에서부터 이제 승객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승객이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뭐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형법상의 제재에다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제재까지도 감안하고 아니 이제 있습니다. 승객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한 것이 승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는 거예요? 뭐 승객이 예를 들면은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자라든지 선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니까 승객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사망한 승객, 구조가 되지 못하고 사망한 승객한테는 그러면 배상금, 보상금을 깎겠다 그런 것인가요?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은? 그 부분은 여기하고는 좀 관련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혹시라도 뭐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뭐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없는 승객까지 책임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지금 장관님께서도 작년 연말에 여야정 협의체, FTA 여야정 협의체 그때 외통위 간사로서 서명하셨죠? 위원장으로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가 아니고 위원장이니. 그러니까 간사로서 서명한 것보다 위원장으로서 서명한 것은 책임이 더 강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때 서명한 내용 지금 기억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뭐 대략 한 8개 정도 사항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 보면은 무역이 공유제와 피해보완 직불제 개선을 성실하게 연구를 해서 한중 FTA 처리 전까지 대책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연구가 아니라 성실하게 연구한다. 근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산자부가 불과 2천만 원을 들여서 한 달 동안 용역을 한 결과 무역이 공유제 도입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이게 산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2천만 원 용역. 한 달 정도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무역이 공유제 도입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과 또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무역 이익 공유제가 수혜 산업의 이익 일부를 부담해서 피해 산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그 제도 취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이익과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연관관계가 있는지. 아니, 너무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뭐 장관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돼야 됩니까? 도입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그거 처음에 논리를 전개해야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질문을 계속 하시고 제가 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답변도 다 질문 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쭉 해오시면서 대표적인 FTA 찬성론자였어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한미 FTA 때부터 그때는 외통위 간사였죠. 한미 FTA 때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사였고 네. 작년에 네. 금방 얼 때는 외통위 더군다나 위원장이시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아주 책임감 있게 서명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입장이 지금 장관님 입장이 지금 바뀐 상태라고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미 FTA를 해야 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면은 지금은 피해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해양수산 분야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어제 농림부 장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농림부 장관이 지뢰 산자부 장관, 기재부 장관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투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장관님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도 겸하고 계시는 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설령 해수부 장관에서 잘려도 국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이 지금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산자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세게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는 좀 FTA 찬성론자 입장에서 벗어나서 또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를 깊이 새기면서 농림부 장관과 손을 굳게 잡고 무역이익 공유제의 관철, 피해보완 개선제의 현실적인 조치, 이걸 위해서 저는 장관께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일반적인 아까 기술적이고 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한번 의지와 각오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수부 장관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습니다. 그 시장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또 FTA가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여기에는 다양한 그 대안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충 질문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